지난 5월 강원 지역 평균 강우량이 기상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곳곳에서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 일선 시군의 긴급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령이 30년 가까이 된 가로수가 구멍이 뚫린 상태로 고사한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경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탐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상당수가 화질이 떨어져 재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당국이 성능이 떨어지는 CCTV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대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강원도가 총력 방역에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 5개 구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거점 소독 시설도 4곳에서 9곳으로 확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봄철에 내린 비의 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에서 급수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가뭄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창 꽃이 올라오고 씨알이 굵어져야 할 감자밭. 하지만 줄기는 축 처져 생기를 잃었고 잎은 돌돌 말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기도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파종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난 무밭입니다. 보통 사나흘이 지나면 떡잎이 올라와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하천이 말라붙고 땅에 물기가 없어지다 보니 파종 시기를 놓친 곳까지 나옵니다. 지금의 밭작업을 기계가 해도 그 수분기가 없어가지고 먼지만 날리고 그러면 물이 깜깜하면은 물을 뿌리고 이제 고량을 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어서 지난 2달간 평창에 내린 비의 양은 70mm가 채 되지 않아 작년과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5월 강우량이 관측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막 성장하는 밭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강수 구름대가 주로 우리나라 북쪽과 제주도 남쪽 먼 바다로 통과하면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주부터 가뭄에 대비해 스프링클러와 물탱크 등을 농가에 지원하지만 신청 농가의 3분의 1가량만 지원할 예정이라 대다수 농민들의 봄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수령이 30년 가까이 된 가로수 3그루가 구멍이 뚫린 상태로 고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로수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행구동의 한 교차로. 잎이 무성한 가로수들과는 달리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20-30년 된 왕벚나무 밑동에 손가락 크기의 구멍 1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없애기 위해 구멍을 뚫고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 자란 나뭇잎과는 달리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들이 심하게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꽃눈이 그대로 말라 죽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른 봄에 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뻔한 거지 뭐 누가 그러고. 다른 데 사람이 저기 와서 저 구멍을 왜 뚫어요 저거만. 그렇습니까? 그죠? 자기네 간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는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며 행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인할 수 있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봤다가 만약에 저희가 결과가 자인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가로수를 함부로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북한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강원도가 총력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 지역 5개 군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5개 군의 118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열과 검사, 거점 소독시설 등을 현재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통제선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하는 등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8시간 노동 준수와 토요일 근무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집배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오후 강원우정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배 노동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제로 한 택배와 배달 이원화 반대와 집배원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시간 근무 규칙을 준수해 더 이상 과로로 생명을 잃는 집배원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배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33명의 집배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숨졌습니다. 학교 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된 CCTV. 그런데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오래돼서 전면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질이 개선돼도 설치 대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학교 CCTV 실태를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보안실에 들어가 잘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집니다. 40만 화소로 10여 년 전에 설치된 뒤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에 설치한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의 움직임과 옷 색깔까지 자세히 보입니다. 하지만 100만 이상 고화소 CCTV가 설치된 비율은 강원 지역의 경우 64%에 불과합니다.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강원도 교육청은 추경 예산 35억 원을 들여 초, 중고, 특수학교까지 CCTV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체하는데 지금 주한 측무저고 금년도에 이제 좀 200만 화소 미만은 좀 다 교체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의 질은 개선되겠지만 CCTV 설치 대수가 충분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들끼리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놀이터입니다. 이런 곳에는 아직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논란이 일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미끄럼틀 타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런 쪽에 있어서 학교 폭력으로 좀 비화된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CCTV 설치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학교 재정상 설치할 형편이 안 돼서. 현재 CCTV 설치는 학교 건물 배치나 학생 수 등에 따른 지침이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CCTV를 고화소로 바꾼 뒤 양적인 수요도 파악해 CCTV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한규호 횡성군수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13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0개월 만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군정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반면 유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대행 체제에 들어갑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1,3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와 사업장, 생활 밀착형과 청정에너지 보급 등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과 시민 참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콘크리트 벽면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 고정 작업을 하던 60살 A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지고 작업을 보조하던 53살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들어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영월군은 내년까지 국비 등 253억 원을 투입해 영월읍 청령포 유원지에 연면적 6,383제곱미터,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의 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과 정선, 태백과 삼척 등 탄광 지역 4개 시군 관광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내부 전시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4년 전부터 추진됐던 관광지원센터 사업은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져 올해 진행되게 됐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예청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그림책 전시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 전시기획 프로젝트 시민 그림책 갤러리 1.9를 오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전시 기획자가 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약 6.27제곱미터 1.9평의 공간에 전시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원주시가 2019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진로지도 강사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고용 안전성 확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2020년도 사업 우선권을 부여받게 됐으며 원주시가 부담할 사업비의 절반이 면제됩니다. 2019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종합대책보고회가 오늘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올여름 무더운 날씨와 폭염, 폭우 및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도가 심화될 기상 전망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과 대비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태풍과 호우,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난 분화와 물놀이 안전대책 등 18개 생활안전사고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